안녕하세요. 치슬생입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서 매일 1시간씩 만보씩 걷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정말 훌륭한 습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걷고 났는데 이상하게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다음날 허리가 더 뻐근하게 아프진 않으신가요? 나이 탓이겠거니 운동했으니 당연한 근육통이겠거니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정말 큰일 나실 뻔했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68세 김땡숙님이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이분은 5년 전 은퇴하시고 딱 하나 건강을 목표로 매일 1시간씩 아파트 주변 공원을 걸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10분만 걸어도 다리가 불타는 것 같아서 결국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다고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X-레이를 찍어보니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왼쪽 무릎 연골이 완전히 다 닳아서 뼈와 뼈가 맞닿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김땡숙님은 잘못된 자세로 잘못된 신발을 신고 잘못된 장소를 걸었던 겁니다. 지난 5년간 건강해지려고 했던 그 걷기가 매일 1시간씩 망치로 본인 무릎을 내리찍는 행위와 같았습니다. 오히려 관절 수명을 5년이나 스스로 단축시킨 겁니다. 여러분, 50대 이후의 걷기는 20대, 30대와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오늘 저는 50대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걷기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무서운 건 3위나 2위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1위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의 90%가 이게 올바른 자세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바로 그 습관입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김땡숙님처럼 휠체어 신세 칠 일 없이 1년에 병원비 1천만원 아끼고 80대, 90대에도 내 두 발로 여행 다니고 등산하는 비결을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그냥 넘기신다면 여러분의 무릎, 연골도 매일매일 조용히 닳아 없어지고 있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걸으시나요? 또 어디서 걸으시나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고 내 습관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절 수명을 갉아먹는 최악의 걷기 습관 3위부터 말씀드립니다. 3위는 바로 충격 흡수 없는 잘못된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무슨 신발 신고 걸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정말 충격적인 대답이 많습니다. 집 앞에 잠깐 나가는 건데 그냥 슬리퍼 신고 걸어요. 백화점 갈 때 신는 딱딱한 구두 신고 그냥 이어서 걷습니다. 가장 많은 대답은 이겁니다. 운동화신죠. 한 5년 전에 산 등산화인데 아직 밑창이 튼튼해서 신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건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망치로 무릎 연골을 깨부수면서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젊을 때는 우리 몸의 근육과 인대가 튼튼해서 충격을 다 흡수해 줬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부터는 근육이 매년 1%씩 빠집니다. 충격을 흡수해줄 근육이 없으니 그 충격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100% 전부 무릎, 연골과 허리, 디스크로 전달됩니다. 연골은 한번 닳으면 다시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걷는 아스팔트나 보도블록은 정말 딱딱합니다. 충격 흡수가 전혀 안 돼요. 그런 바닥을 쿠션도 없는 신발, 밑창이 다 닳아서 딱딱해진 신발을 신고 걷는다. 이건 무릎에게 너 빨리 닳아 없어져라 하고 고사를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71세 박땡수님 사례를 말씀드리죠. 이분은 3년 된 등산화를 신고 매일 1만 보를 걸으셨다고 했습니다. 밑창이 튼튼해서 아깝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발바닥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오셨습니다. 진단명은 족저근막염이었습니다. 신발이 충격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니 발바닥 근막에 염증이 생긴 거죠. 더 무서운 건 발바닥이 아프니까 본인도 모르게 걸음걸이가 뒤틀렸고 결국 무릎 통증까지 함께 왔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신발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걷기 운동할 때 신는 그 신발 손가락으로 밑창을 꾹 눌러보세요. 말랑하게 들어가는 쿠션감이 없고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그 신발은 운동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관절을 공격하는 흉기입니다.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신발 하나만 제대로 바꿔 신어도 지금 겪는 무릎 통증의 30%는 즉시 사라집니다. 이건 3위일 뿐입니다. 2위는 더욱 심각합니다. 여러분의 관절을 혹사하는 최악의 걷기 습관 2위입니다. 바로 잘못된 장소를 걷는 습관, 특히 내리막길을 즐겨 걷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이왕 운동하는 거 땀도 좀 나고 숨도 차야지 하시면서 일부러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반복되는 산책로나 동네 뒷산을 찾으십니다. 물론 오르막길은 심폐지구력과 근력을 키우는데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은 50대 이후 관절에게는 독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지를 걸을 때는 무릎에 내 체중의 1.5배에서 2배 정도의 하중이 실립니다. 하지만 내리막길을 걸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무려 체중의 7배에서 8배에 달하는 엄청난 하중이 무릎 앞쪽 연골에 집중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체중이 60kg이라면 내리막길을 한 걸음 디딜 때마다 480kg짜리 역기를 무릎으로 받아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480kg입니다. 매일 뒷산을 오르내리던 65세 이땡자님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네요. 이분은 오르막은 쌩쌩하게 잘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덜덜 떨리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운동이 잘 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1년을 넘게 참으셨답니다. 결과는요? 무릎 연골판이 파열됐습니다. 연골판이 그 엄청난 충격을 매일 견디다 못해 결국 찢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50대 이후 관절이 이미 약해지기 시작했다면 최악의 운동 장소는 첫째가 계단이고 둘째가 내리막길입니다. 그럼 어디서 걸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곳은 충격 흡수가 잘 되는 흙길입니다. 주변에 흙길이 없다면 차선책은 학교 운동장에 깔린 우레탄 트랙입니다. 이런 곳을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고 걸으셔야 합니다. 무조건 평지를 걸으세요. 오르막과 내리막은 여러분의 관절을 혹사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2위도 이 정도입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이건 장소나 신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게 걷고 있다고 착각하는 바로 그 자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무릎 연골을 매일같이 갈아마시고 있는 최악의 걷기 습관, 대망의 1위입니다. 1위는 바로 90%가 착각하는 넓은 포폭과 팔자걸음입니다. 아마 지금 말도 안 돼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걷기 운동은 보폭을 넓게 하고 팔을 힘차게 휘둘러야 운동 효과가 크다고 다들 그러던데? 맞습니다. TV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헬스 트레이너들도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그건 관절이 건강한 20대, 30대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50대 이후에 이렇게 걸으면 무릎은 그야말로 작살이 납니다. 제가 정확히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넓은 보폭이 최악일까요? 여러분이 보폭을 평소보다 10cm만 더 넓게 걷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무릎이 어떻게 됩니까? 무릎이 완전히 쫙 펴진 상태? 즉 과신전 상태로 땅을 쿵 하고 찍게 됩니다. 무릎 관절이 잠긴 상태에서 지면의 충격을 무방비로 받아내는 겁니다.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충격을 흡수할 틈이 전혀 없는 거죠. 매 걸음마다 무릎 연골끼리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두 번째, 팔자걸음은 더 심각합니다. 한국인 80%가 팔자걸음을 걷습니다. 팔자걸음이 왜 나쁠까요? 발끝이 바깥쪽으로 향하면 우리 몸의 무릎과 발목, 관절도 바깥쪽으로 뒤틀리게 됩니다. 그러면 체중이 어디로 쏠릴까요? 무릎의 안쪽 연골에만 모든 체중이 집중적으로 실립니다. 바깥쪽 연골은 멀쩡한데 안쪽 연골만 집중적으로 닳아 없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군대에서 배운 대로 항상 보폭을 넓게 팔자걸음으로 힘차게 걸었던 70세 최댕훈님. 이분은 결국 무릎 안쪽 연골만 완전히 닳아서 다리가 바깥쪽으로 휘어버리는 오자형 다리로 변형됐습니다. 전형적인 퇴행성 관절염 말기 증상이죠. 본인은 운동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매일 무릎 안쪽 연골을 칼로 깎아내는 행위를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90%가 속고 있습니다. 넓은 보폭이 아니라 적당한 보폭입니다. 팔자걸음이 아니라 11자 걸음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걸어야 합니까? 1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다시 걷게 만든 80대에도 두 발로 등산할 수 있는 황금의 걷기 자세를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4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보폭입니다. 넓게가 아니라 적당하게입니다. 그 적당한 보폭이 어느 정도냐 아주 쉬운 공식이 있습니다. 본인의 키 마이너스 100cm입니다. 만약 키가 160cm라면 60cm가 가장 이상적인 보폭입니다. 키가 170cm라면 70cm겠죠? 이보다 넓게 걸으면 무릎이 충격을 받습니다.
키 마이너스 100cm 꼭 기억하십시오. 둘째, 자세입니다. 팔자걸음, 안짱걸음 절대 안됩니다. 무조건 11자 걸음입니다. 내 양쪽 발끝이 항상 정면을 향하도록 의식하셔야 합니다. 이게 처음엔 어색합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일주일만 고치면 무릎이 받는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시선은 땅을 보는 게 아니라 15m 앞을 보십시오. 턱은 당기고 가슴은 살짝 편다는 느낌으로 어깨에 힘은 빼십시오. 이게 바른 자세입니다. 셋째, 착지입니다. 발바닥 전체로 쿵쿵 딛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면 충격이 그대로 뇌까지 전달됩니다. 걷기는 구르기입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서가 있습니다. 1. 발 뒤꿈치가 먼저 닿고 2. 발바닥 중앙아치에 닿고 3. 마지막으로 엄지발가락으로 땅을 차고 나가는 겁니다. 뒤꿈치 중앙엄지 발가락이 이 3단계를 부드럽게 물 흐르듯이 굴러가듯 걸어야 합니다. 이게 무릎과 허리에 충격을 주지 않는 유일한 착지법입니다. 넷째, 시간입니다. 1시간 내내 쉬지 않고 걷는 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관절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근력이 약한 시니어 분들은 30분 정도 걸었다면 벤치에 앉아서 5분 정도 무릎을 쉬게 해주세요. 30분 걷고 5분 휴식. 이게 1시간 내내 걷는 것보다 관절 건강에 10배는 더 좋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68세 김땡숙님, 휠체어 타고 오셨던 분 기억나시죠? 그분께 이 황금의 걷기 자세 4가지를 딱 한 달만 연습하시라고 했습니다. 신발 당장 바꾸시고 아파트 공원 내리막길은 피하시고 11자로 키 마이너스 100cm 보폭으로 뒤꿈치 중앙엄지 착지를 연습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2달 뒤 그분은 휠체어 없이 제 진료실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원장님, 이젠 시장에 장 보러 다닐 수 있어요? 라며 활짝 웃으시더군요.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립니다. 50대 이후 여러분의 관절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걷기 습관 3가지는 무엇이었죠? 3위는 쿠션 없는 딱딱한 신발, 2위는 내리막길과 계단, 그리고 90%가 속고 있던 1위는 넓은 폭폭과 팔자걸음이었습니다. 대신 80대까지 건강하게 걷는 황금 자세 4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키 마이너스 100cm의 적당한 보폭, 발끝이 정면을 보는 11자 걸음, 뒤꿈치 중앙엄지 순서의 부드러운 착지, 그리고 30분 걷고 5분 휴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아니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 일주일은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1년에 병원비 수백만 원을 아껴주고 80대, 90대에도 누구의 도움 없이 내 2다리로 자유롭게 여행 다닐 수 있는 관절 연금이 되어줄 겁니다. 걷기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건강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더 확실하고 검증된 의학 정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영상을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 특히 같이 걷기 운동하는 친구분들에게 지금 바로 공유해주세요. 소중한 사람들의 무릎 건강, 관절 건강을 함께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걷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